레디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은서입니다. 이어서 계속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영적 자유가 획득되었고 그 이후에 정치적 자유가 획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 부의 증대로 이어진 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리고 이 핵심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종교 개혁이 굉장한 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절대 이런 부의 폭발 혹은 경제적 자유와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결국에 이 자유민주주의, 정말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왕이 없는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의 가치인 나라라는 지향점을 향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그림 있는 것은 미국 독립전쟁에 대한 그림들이에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제적 혁명 이론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737년부터 180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국제적 혁명 이론가니까 마르크스처럼 굉장히 이게 사회주의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혁명이라는 게 결코 공산주의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공산주의가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1776년 1월 10일 토마스 페인이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상식이라는 작은 책자를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말 그대로 상식적인 내용이었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썼을 뿐인데 당시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은 혁명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귀족층 그리고 지배 계층만 서로 평등하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지배 계층 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 게 당시 보편적인 사회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미국에서 발간되자 미국 독립운동에 불이 붙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 독립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조차도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이 너무 급진적이다, 혁명적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인들의 생각은 영국 왕의 미국 통치를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세 저항 운동을 벌인 것 뿐이었어요. 세금이 너무 이상하고 과하니까 이 세금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가보자 라고 해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토마스 페인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단순히 세금 문제 조세 저항 때문에 우리가 영국과의 대립을 할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각각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결국 미국 독립전쟁이 단순한 조세 저항 운동이 아닌 영국 왕정으로부터 해방,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쟁으로 발전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마스 페인이 미국에서 출생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30대 중반까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영국에서 공무원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인 있잖아요. 미국 독립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그 사람을 우연히 영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페인에게 미국으로 한번 와봐라. 미국은 당신 같은 피 끓는 젊은이가 필요하다. 이 한마디를 듣고 가슴이 확 뜨거워져가지고 미국으로 배를 타고 무작정 넘어가가지고 미국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말씀드린 이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상식이라는 책을 써서 결국에 19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미국 독립이 이루어진 다음에 1787년 페인은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권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어요. 인권. 요새도 인권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인권이란 단어가 현대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현재 동성애 인권을 말할 때 그 인권이 뭡니까?
무조건 동성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인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확한 인권은 이 토마스 페인의 인권의 책을 보듯이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소수 왕과 귀족 지배 계층으로 의해서 각 개인들이, 국민들이죠, 삶의 지대한 침해를 받는, 자신의 생명권의 침해를 받고 재산권의 침해를 당연히 받는 것을 깨트리자라는 것이 인권, Right of Man의 핵심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운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고,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페인을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제적 혁명 이론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국제적 혁명 이론가의 본질은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말도 해요. 진보 세력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리고 보수 세력은 동성애를 반대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마스 페인의 삶, 상식이라는 책,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넘어와서 썼던 Human Right, Right of Human, 자, 인권이라는 책이죠. 이것은요, 1790년대에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프랑스 혁명에 불을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 사람들도 이 책 보고요, 또 미국의 독립운동을 보고 완전히 막 영적 자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왕정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우리가 언제까지 왕이 왕 마음대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이런 시대를 이어갈 것이냐. 우리도 정말 인권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보자. 라는 사상이 바로 이 인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확산이 돼서 정말로 프랑스 혁명이 불이 붙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은 미국 독립운동과 프랑스 혁명 두 곳에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된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 올린 왜 동성애를 진보 세력이 옹호하고 보수 세력은 반대한다, 이런 말이 이제 퍼질까? 저는 그게 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요, 역사적으로 진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뜻했습니다. 왕정과 소수 특권층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각각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였고, 이것이 바로 인권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운동은 틀림없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운동의 성공을 토대로 건립이 됐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진보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동성애를 찬성하면은 진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을 열어서 보면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건전한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간 역사상 등장했던 수많은 소수 계층에 의한 다수 개인들을 향한 지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수구 회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옛날에 왕정 혹은 귀족정으로 수구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전의 중세시대를 꿈꾸는 그런 정치 반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보적인 거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각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데,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 자유를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예요. 동성애 하는 것은 자유인데 동성애를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이 평등하지 않는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동성애자나 비동성애자나 모두 평등한데, 정말 이 평등과 자유가 동성애자만 평등과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고, 비동성애자들에게는 평등과 자유가 박탈되는 거죠. 이것은 중세시대 왕정 내지 귀족정으로 가자라는 정말 그 수구 세력의 회귀,
정치 반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맞서서 각각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라고 현재 분연히 떨쳐 일어난 우리야말로 사실은 진보적인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토마스 페인의 후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확산이 됐는데, 결국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생착하고 성장한 것은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도와 인권 지도와 세계 종교 지도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확산이 됐을 때 이것을 수용하는 어떤 수용도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체가 개인의 영적 자유와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 바탕이 있는 나라, 성경이 바탕에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잘 생착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필리핀의 이멜다이죠. 이분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이멜다가 처음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집이 뭔가가 좀 잘못이 돼가지고 굉장히 가세가 기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미인이어서 20대 때 필리핀에 미윈대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윈대에 나가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리핀의 사교계에 진출하게 됐는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외모가 뭐 뛰어났나 봐요. 그런데 당시에 페르난디스라는 필리핀의 상류 가문의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이멜다한테 마음이 이제 확 뺏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 페르난디스가 이멜다에게 자신의 어떤 사랑 고백을 하는데, 페르난디스가 이멜다보다 나이가 12살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별로 뭐 사람이 이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멜다한테 대시를 했느냐.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에브리데이 다이아몬드를 보냈대요, 이멜다한테. 그러니까 결국 이멜다가 이 매일매일 오는 다이아몬드의 위력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페르난데스는 애초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열심히 이 이멜다가 페르난데스를 내조를 하는데, 얼마나 막 잘했냐면요, 정말로 막 발에 흙을 다 묻혀가면서 필리핀 전 지방을 다니면서 모내기를 하고 농민들을 도우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미인대회 입상자지, 젊지, 예쁘지, 그리고 필리핀의 유력한 정치 가문의 며느리인데, 아니 막 맨발로 가가지고 모내기 해주니까 이 농민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1965년도에 페르난데스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선된 페르디난드가 이멜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가 얻은 표의 3분의 1은 당신 때문에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뭐 훌륭한 그런 어떤 국모로서의 자질을 보였던 사람인데,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타락한다는 거죠. 이 여성이 결국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진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구두가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구두가 산입니다, 산. 그래가지고요, 이 이멜다가 하루도 똑같은 구두를 신은 날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뭐 사치 말도 못합니다. 방에 자신의 동상이 있었는데 금으로 도금을 했고, 이멜다의 화장실에 가보면 세면대가 순금으로 된 세면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멜다가 우리나라도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좀 유명한 기사가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이멜다의 기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치즈 회항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땅콩 회항이 있으면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멜다의 치즈 회항이 뭐냐면요, 1970년대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던 필리핀 에어라인에 탑승한 이멜다가 비행 도중에 갑자기 기장한테 야, 다시 빠꾸해가지고 로마로 돌아가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마로 비행기가 빠꾸를 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멜다가 로마에서 치즈 사는 것을 깜빡해서 치즈 사러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러니까 필리핀이 민주화가 되겠습니까? 안 됐죠. 이런 독재에 빠졌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진은 아프리카 독재자들의 사진입니다. 아프리카도 민주주의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뭐냐? 바로 아랍의 봄에 대한 사진이에요. 아랍의 봄이 어떤 거냐면요,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2010년 12월 튀지니 노점상 청년이
부패 공무원의 횡포에 항의해 분신한 사건이 생겼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아랍 장기 독재 정권을 연달아 송두리째 흔든 민주화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아랍 국가들은 민주화에 실패했어요. 이집트는 1년 만에 군부 권위주의로 회귀했고 시리아, 리비아, 예멘은 독재보다 더 나쁜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자, 왜 아랍들은 이렇게 민주화에 실패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분명히 민주화라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의 영적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영적 자유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성경의 문화가 아니고서는 민주화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진보적인 세력이었고 인류 역사를 바꾼, 우리의 삶을 바꾼 바로 그런 신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억압하면 안 돼요. 기독교를 오히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 다시 볼게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사진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국회를 처음 열었을 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초기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헌신과 기도와 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그 헌신과 기도의 노력을 이어나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틀림없이 막아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자라는 중세시대로 회귀하자라는 수구 반동 세력의 작품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내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보적으로 역사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